자,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두 번째 모델에 대한 모델링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도면을 기준해서 이번 시간에는 1번 작업을 할 거고요. 1번 작업을 하고 1번 작업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따로 없을 것 같은데 2번 부품 작업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부분은 조립공차였죠. 조립공차 A 부분에 대한 조립공차와 B 부분에 대한 조립공차를 2번 모델링 할 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1번 부품을 그리기 위해서 다시 GW3D CAD를 실행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하고요. 파트와 어셈블리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용자는 형상이죠. 형상에서 스케치 형상을 어디 할 거냐면 저는 스케치 형상을 XY 평면 선택했고요. XY가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폴리라인을 이용을 해서 대충 여기쯤부터 대각선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키보드 ESC를 눌러가지고 폴리라인 생성을 마무리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치수를 이용을 해서 이 선부터 대각선까지의 높이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대각선과 수평선 사이의 각도 치수, 자, 각도 치수 45도를 입력했고요. 왼쪽 선의 끝점과 오른쪽 선에 대한 끝점까지의 수평 치수, 자, 수평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대략적인 치수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치수 입력까지 끝났고요. 자, 치수 입력이 끝났으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를 한 다음에 자, 이 형상에 대해서 사용자는 돌출 기능을 실행합니다. 돌출에 대한 프로파일은 방금 작업했던 이 스케치고요. 이 스케치를 기준해서 사용자가 종료 거리를 예를 들면은 종료 거리 14를 입력하면은 지금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돌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스케치를 기준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돌출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돌출 유형을 대칭을 해버리면은 양쪽 대칭되게 작업이 되는데 이때 종료값이 14라는 부분은 어떤 값일까요? 그렇죠. 형상에 대한 전체 폭이 전체 넓이가 28인데 우리는 대칭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 14, 왼쪽 방향 14, 합이 28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 유형 대칭 전체 넓이의 절반 치수를 돌출에 대한 거리값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열려있는 프로파일로 작업했기 때문에 이 형상에 대한 결과물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서피스 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피스 면이 아니고 솔리드 작업을 할 거니까 옵셋 부분에 가서 옵셋 부분에 가가지고 옵셋은 동일 두께를 줄 건데 이때 두께 4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형상에 대한 두께가 동일 두께니까 양쪽 방향으로 해서 두께 값이 적용되는 이제는 서피스가 아닌 그죠 솔리드 작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4라는 값은 어떤 값입니까? 4라는 값은 이 형상에 대한 전체 높이가 8이니까 양쪽 4, 그죠? 위쪽으로 4, 아래쪽으로 4, 합이 8 이렇게 돌출에 대한 거리값이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작업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첫 번째 형상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형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또 다른 스케치를 실행하는데 자, 스케치를 어디다 갈 거냐면 우리 기존에 작업했던 XY 평면입니까? 그죠? 형상이 너무 크면 XY 평면이 안 잡히는데 형상을 좀 줄여놓고 XY 평면을 선택을 해서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한다라고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만 원 하나 그릴까요? 원을 그리는데 제가 그릴 원은 이 모서리의 중간점, 끝점이 아닌 중간점을 클릭했고요. 이때 반경,
이때 반경값 5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지고, 스케치가 다 됐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형상을 그대로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에 대한 프로파일은 방금 작업한 이 원이고요. 돌출도 좌우 대칭되게 양쪽이죠. 양쪽으로 돌출한다 그래서 대칭값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폭이 28이니까 한쪽 방향 14씩 해서 이렇게 거리를 줬고요. 이게 맞다 그러면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버튼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형상 작업이 완성되었고요. 자, 다음은 못따기 작업할까요? 못따기 들어가서 못따기가 들어갈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이때 못따기 값 3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못따기까지 처리가 되었고요. 자, 다음 작업을 위해서 스케치를 실행하는데 이번에는 측면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 면을 잡았고요. 측면이 맞으면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구멍을 뚫을 거니까 필요한 원 스케치, 자, 스케치 원을 이용하는데 원에 대한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에 대한 이번에는 직경, 자, 직경 값을 6을 입력하고 엔터 하게 되면은 지름 6인 원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같은 방법으로 돌출할 건데 돌출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쪽이 아니고 한쪽으로 할까요? 한쪽 면으로만 작업하는데 돌출은 화살표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전체를 다 작업할 거니까 값을 좀 크게 줄까요? 30 정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뒤쪽 방향까지 돌출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구멍을 만들 거기 때문에 빼기를 이용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구멍 작업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자, 다음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제가 이 구멍에 대한 자, 구멍에 대한 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데이텀 평면과 데이텀 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데이텀 축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원통, 자, 여기서는 두 번째 버튼입니까? 두 번째 중심축을 선택을 하고 원통면을 딱 클릭하면 이 원통에 중심축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축을 사용자는 나중에 나중에 뭐 조립이라든지 또 다른 형상 작업을 하기 위한 기준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축을 한번 생성을 해봤고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다음 작업을 위해서 다시 스케치를 이용한 측면 선택하고요. 측면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용자가 이제 사각형, 자, 사각형 작업할 건데 어떤 사각형 작업을 할 거냐면 네 번째 나와 있는 코너 각도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은 여기 선상 어딘가를 클릭하고요. 두 번째 각도는 45를 입력합니다. 엔터. 그리고 세 번째 지점은 여기쯤이죠. 여기쯤을 클릭을 해서 대각선 방향의 각이 진 사각형을 만들 수 있고요. 확인. 자, 이 사각형을 기준해서 이제 이 사각형을 기준해 가지고 치수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에 대한 길이 치수 입력합니다. 엔터. 사각형에 대한 폭 치수도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되면은 사각형의 크기만 잡혔지 아직 사각형의 위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각형의 위치 치수는 구속 탭에 가서 여기 나와 있는 선형 옵셋, 자, 선형 옵셋이라는 기능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을 클릭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중심점인가요? 예. 두 번째는 여기 중심점을 두 번째 버튼이네요. 두 번째 버튼 가서 첫 번째 선 클릭했고 두 번째는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선과 점 사이의 거리값 6을 입력하고 엔터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치까지 잡혔습니다. 자, 이게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렀고요. 스케치가 다 됐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돌출 기능을 실행하겠습니다. 돌출 프로파일은 사각형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림으로 나와 있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 그리고 값을 크게 주신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형상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자, 다음 작업을 위해서 사용자는 다시 화면을 좀 뒤집어 놓고 또 다른 작업을 위해서 스케치하는데, 스케치는 바닥면, 여기 바닥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닥면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렀고요.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저는 스케치에서 사각형 하나를 좀 크게 그릴까요? 여기쯤부터 참 대각선이죠, 그죠? 코너 사각형에서 두 번째 여기쯤까지 사각형 하나를 좀 크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치수 입력을 해볼까요? 처음에 사각형에 대한 폭은 18입니다. 사각형에 대한 세로 길이는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각형에 대한 세로 길이는 대략적으로 한 35 정도만 제가 줬는데 이 값보다 더 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빠져있는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 빠른 치수, 그래서 아래쪽 모서리부터 선까지의 거리 치수를 입력합니다. 오른쪽 모서리부터 오른쪽 선까지의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자, 이러면은 대략적인 스케치가 완성되었고요. 작업이 다 됐으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하신 다음에 방금 만든 이 스케치를 기준해서 돌출 작업하겠습니다. 돌출의 프로파일은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림처럼 완전 관통을 하기 위해서 값을 좀 크게 줄까요? 마이너스 한 50 정도에서 엔터. 그죠? 이렇게 값을 좀 크게 줘가지고 완전히 다 잘라내게끔 빼기 하게끔 값을 줬고요. 이게 맞다 그러면 빼기 작업을 이용을 해서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형상 작업이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자, 이번에 측면 부분이죠. 측면 부분에 글자가 들어가네요. 측면 부분에 글자가 들어갈 거니까 마찬가지로 스케치에서 측면을 선택합니다. 측면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렀고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글자를 적기 위해서는 스케치 텍스트인가요? 자, 스케치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글자가 들어갈 대략적인 위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를 이렇게 입력해 주는데 이때 폰트는 굴림체 썼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제가 대략적으로 한 6 정도만 이렇게 입력할까요? 글자 크기를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글자가 새겨지는데 이때 새겨진 글자를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사용자가 글자에 대한 위치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에 글자를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치가 되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했고요. 이 글자에 대해서 돌출 기능을 실행하겠습니다. 돌출하는데 프로파일은 방금 만들었던 글자고요. 지금은 화살표 방향 한 0.5 정도만 안쪽으로 파고들게끔 엔터 그리고 빼기 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글자까지 새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품에 대한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저장을 할 건데, 그죠? 파일에서 저장할 건데 첫 번째는 모델링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파일이니까는 이렇게 값을 입력을 했고요. 두 번째 부품의 1번 부품을 작업했습니다 해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모델링 파일은 저장되었고 이번에는 다시 출력하기 위한 파일 STL 파일로 저장할 거니까 다른 이름 저장해서 파일 형식은
STL입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STL 파일까지 저장이 되면서 첫 번째 부품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부품의 2번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형상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A 치수와 B 치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거든요. A 치수와 B 치수는 말 그대로 조립을 하기 위한 조립 치수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치수와 잘 연관되어서 조립 공차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GW3D를 실행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자, 파일 및 어셈블리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이용해서 사용자는 XY 평면 선택했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은 원 그릴까요? 원을 그릴 건데 처음에 0,0을 선택을 했고요. 이 0,0을 이용을 해서 이때 반경, 자, 반경값 5를 입력할까요? 반경 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첫 번째 반지름 5짜리 원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원을 감싸는 바깥쪽에 큰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대충 여기쯤부터 클릭, 대충 여기까지 클릭해서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사각형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13이라는 치수는 사용자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가 있나요? 그냥 클릭하고 키보드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치수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하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 선과 원을 탄젠트하게 붙이는 접선 조건을 줄 거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 번째 나와 있는 구속 추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는 선과 원을 클릭하면 가장 적합한 탄젠트 구속을 선택하고 확인.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원을 선택을 하고 선택한 두 형상의 가장 적합한 구속 조건인 탄젠트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선택한 두 선이 접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앞전에 여기 치수를 삭제를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치수가 빨간색으로 뜰 거거든요.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떠도 지금 치수를 삭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해서 구속 추가를 했기 때문에 확인 버튼 눌러서 구속 기능을 완료했고요. 이제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원터치 잘라내기,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스케치와 상관없는 필요 없는 치수들을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여기 그죠? 이제 형상에 대한 거리값입니까? 형상 거리값 2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에 대한 크기까지 완성되었으니까, 스케치가 완성되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한 다음에 이 형상을 그대로 돌출 기능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돌출할 건데 우리 앞전에 보신 것처럼 돌출을 한쪽 방향 돌출이 아닌 양쪽 방향 돌출 대칭을 할 거고요. 이때 거리값, 자, 이때 거리값을, 자, 지금은 어떤 값이냐면 지금 제가 작업할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B 값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B값은 1번 부품의 18 치수랑 서로 간에 조립되는 부분입니다. 18 치수랑 조립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조립 공차 0.8을 생각을 해서 B의 치수를 17.2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7.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17.2가 아니죠. 대칭이기 때문에 양쪽이니까 나누기 2라는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7.2에 나누기 2한 값만큼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출되어라, 그 뜻이거든요. 자, 프로파일은 방금 만들었던 이 선이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러한 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얘가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의 다음 작업은 못따기 할까요?
그래서 못따기 기능을 실행을 해서 못따기가 들어갈 모서리 선택하고 이때 모서리 값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아래쪽에 못따기까지 처리가 되었고요. 다음 작업을 위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이용한 측면을 선택합니다. 측면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렀고요. 여기서도 사용자는 폴리라인을 이용을 해서 대충 여기쯤부터 클릭, 수직선, 수평선, 대각선, 그리고 수평선. 제가 선을 잘못 그렸나요? 다시 ESC 누르고 다시 형상을 뒤로 돌려서 선을 새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폴리라인에서 여기쯤부터 클릭, 수직하게, 수평하게, 대각선 클릭했고요. 그리고 원래까지 마무리 한 다음에 키보드 ESC를 눌렀습니다. 자, 이 형상에 대해서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치수. 그래서 여기 오른쪽 선부터 끝점까지의 거리 치수를 입력하고요. 다음은 여기 끝점부터 여기 끝점까지의 거리 치수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점부터 왼쪽 선까지의 거리 값도 입력을 하고요. 이번에는 전체적인 높이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높이 치수는 주어진 도면을 기준해서 4라는 값이 입력되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주어진 도면에 대한 치수 기입이 완료되었다 그러면 빠른 치수 종료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해서 스케치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돌출 기능을 실행합니다. 돌출시킬 프로파일은 사용자가 만들었던 스케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지금도 양쪽 방향 돌출이 아닌 한쪽 방향 돌출이니까 자, 한 면을 선택했고요. 화살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고 전체를 다 잘라낼 거니까는 값을 크게 주겠습니다. 한 대략적으로 20 정도 주신 다음에 엔터. 그리고 처음 형상에서 지금 형상을 잘라낼 거니까 빼기라는 부분을 활용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주어진 형상과 도면에 따라서 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다음 작업을 위해서 또 다른 작업을 위한 스케치를 이용한 위쪽 평면. 자, 위쪽에 있는 평면을 선택했고요. 평면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스케치 방향이 반대쪽으로 뒤집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제가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한 다음에 자,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눌렀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스케치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스케치에서 작업할 평면을 선택했고요. 이때 사용자는 그 Y축과 관련되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데 저는 Y축을 제가 선택하는 이 모서리의 아래쪽이 아닌 선택하는 방향의 위쪽 모서리, 자, 이 모서리를 딱 선택하면 현재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Y축이 되고요. 그리고 화살표 방향이 바로 플러스 방향이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스케치도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치 환경 들어왔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만 사각형 이용해서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인 크기로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릴 수 있고요. 확인. 그리고 주어진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적인 크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가로 길이와 전체 세로 길이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이 사각형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는 여기 20 치수가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다시 저는 뒤로 뒤로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기 주어진 사각형에 대한 세로 치수는 8로 들어가면 되는데 나머지 치수는 사용자가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치수 들어가서 그죠? 위쪽 모서리부터 위쪽 선까지에 대한 거리 치수 4.6을 입력했고요. 그리고 전체 치수인가요? 자, 이번에는 여기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부터 형상의 오른쪽 모서리까지, 자, 이 거리 값이 20이네요. 이렇게 20 치수를 입력하면서 전체적인 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치수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형상보다만 크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크게 의미 없는 치수입니다. 형상보다만 좀 더 크게만 작업이 되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작업 다 됐으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버튼 누른 다음에 이 형상을 그대로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하기 위한 프로파일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전체에다 관통할 거니까 아래쪽으로 값을 크게 주고요. 그리고 형상을 잘라낼 거니까 빼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이러한 모델링 파일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작업을 위해서 또 다른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평면을 선택할 건데, 평면은 안쪽에 있는 제가 XY 평면을 선택할 거거든요. 그런데 XY 평면이 현재 잘 안 보일 때는 형상이 너무 커서 그런 거니까 형상을 이렇게 좀 줄이시면은 XY 평면을 지금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Y 평면을 스케치면으로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렀고요. 필요한 만큼만 원 하나를 대충 그리겠습니다. 원에 대한 중심점을 클릭했고, 그리고 원에 대한 이번에는 직경, 자, 지름 치수가 들어갈 건데, 이 지름 치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산되는 도면을 봤을 때 지금은 A 부분에 대한 치수입니다. 이 A 부분에 대한 치수가, 이번에 A 치수는 1번 형상의 여기 6이라는 부분입니까? 그죠? 6이라는 구멍 안에 A라는 축이 들어갈 거니까 조립공차 0.8을 생각을 해서 실질적인 지름 치수는 6이지만 조립공차 생각해서 0.8을 뺀 나머지 5.2라는 치수를 입력을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원 형상을 스케치할 수 있고요. 자, 지금처럼 스케치가 끝났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를 이용을 해서 이 형상을 이용을 해서 돌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출 작업 하려니까 그죠? 돌출 작업하는데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은 안쪽에 그려진 원을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 기록 관리자 가서 사용자가 마지막에 그렸던 스케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XY, YZ, ZX라는 평면도 기록 관리자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돌출 탭에 가서 지금은 돌출 유형을 양쪽 대칭되게 작업할 거고요. 그리고 전체 값은, 자, 조립 도면을 봤을 때 전체 거리 값이 32다 보니까 우리는 대칭 값의 절반인 거죠. 32의 절반 거리인 16을 입력했고요. 엔터. 그리고 처음 형상에서 결합할 거니까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두 번째 부품에 대한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으면 마지막으로 이 부품에 대해서 파일에서 저장해서 저장 버튼 누를 건데, 첫 번째는 먼저 모델링 파일에 대한 저장을 할 거고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저장은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파일로 저장할 거니까 파일에서 저장해서 다른 이름 저장을 하는데, 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려면은 확장자가 STL 파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STL 파일로 선택하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두 번째 부품까지 저장 모델링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만들었던 1번 부품과 2번 부품에 대한
조립 작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기 위해서 GW3D CAD를 실행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요. 자, GW3D는 파트와 어셈블리는 같은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파트 어셈블리 버튼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셈블리 탭에 가서 조립을 하기 위한 부품을 부르기 위해서 삽입 버튼을 클릭했고요. 삽입 버튼에서 사용자는 열기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방금 작업했던 1번 부품을 선택하고 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불러오는 부품은 항상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 고정에 체크를 하셔야지만이 얘가 고정된 상태로 조립이 되고요. 자, 컴포넌트 고정에 체크하셨고 이번에는 그 형상을 불러오기 위한, 즉 삽입이 되는 위치는 XY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XY 평면 선택하셨고 확인 버튼 누르면 첫 번째 부품이 화면에 들어오면서 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어셈블리 관리자 앞에 파일 이름 앞쪽에 F라고 붙었는데 이 F는 이 부품 자체가 현재 고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형상을 불러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립을 하기 위한 두 번째 부품을 불러오기 위해서 삽입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작업했던 2번 부품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2번 부품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조립을 할 거기 때문에 컴포넌트 고정 부분에 체크를 풀어야 됩니다. 체크를 풀어놓고 적당한 위치에 클릭,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조립을 하기 위한 두 번째 부품도 현재 화면상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선택한 부품은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요. Shift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얘를 움직이면은 해당되는 부품은 자유롭게 자유 회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 구속이라는 기능을 실행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동심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선택한 원통과 선택한 원통은 같은 중심축에 있다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심 조건 주신 다음에 1번 부품의 원통을 선택하고요. 1번 부품의 원통면을 선택을 하고 2번 부품의 원통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택한 원통면과 선택한 원통면은 서로 간에 같은 중심축을 가진다라고 조립이 되었고요. 자,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조립을 하기 위해서 공통 구속을 실행하는데 이제는 일치, 자, 일치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1번 부품의 측면, 자, 1번 부품의 측면과 2번 부품의 측면인가요? 2번 부품의 측면을 선택을 해서 서로 간에 조립되는 부분을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립을 하였는데 실제로 옵셋입니까? 옵셋 부분에서는 조립을 하기 위한 조립 공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차 0.8에서 양쪽에 존재하니까 0.4라는 값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0.4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이 조립 공차만큼만 중간에 갭, 중간에 공간이 생기면서 조립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형상이 맞으면 확인해서 이렇게 조립까지 형상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번 부품을 마우스로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2번 부품을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지금처럼 2번 부품은 회전되는 성질만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번 부품은 현재 위치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립이 끝났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어딘가 간섭이 되는지 또는 충돌이 되는지 확인한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간섭 체크를 누르시고요.
전체 형상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비교 파트를 누르시면은 현재는 간섭이 없이 제대로 조립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렀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또 조립하기 전에, 참고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방향으로 해서 그대로 출력하게 되면 필요 없는 3D 프린터에서 필요 없는 소프트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이렇게 2번 부품을 약간 회전시켜 가지고 그 서포트가 최소화되게, 서포트가 어차피 나올 거지만 최소화되게끔 방향을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통 구속 가서 이번에는 각도를 줄까요? 선택한 부품과 선택한 부품의 각도, 또는 평행 하셔도 될 것 같네요. 평행, 아니면 지금 각도 주겠습니다. 각도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여기 윗면과 2번 부품의 여기 윗면과 윗면 사이의 각도를 제로, 각도 0도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은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각도 0도라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일단은 잡았고요. 자, 각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부품은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속 조건에서 각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품은 회전하지 않는데, 나중에 제가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체크 풀어놓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각도가 회전되고요. 다시 얘를 체크를 해버리면 다시 구속 조건이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각도를 지운 이유는 3D 프린터에서 생성되는 소프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파일에서 이 형상을 저장을 할 건데, 먼저 그 조립품이니까 두 번째 부품의 파일을 이렇게 입력해서 저장 버튼을 눌렀고요. 그리고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저장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때 파일 형식을 STL 파일로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3D 프린터까지 활용할 수 있는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